말하고 싶어도 이 악물고 참아야 할 6가지 상황을 하나씩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는 서울 양천구에 사는 조미정님의 사연입니다. 미정님은 오랜 친구들과 함께 30년 지기 모임을 꾸려왔습니다. 서로의 연애부터 결혼, 육아, 이혼까지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이였고 그만큼 말도 쉽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날도 모임 중 한 친구가 미정님에게 물었습니다. 나 너 솔직히 말해봐.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불행해 보여? 순간 미정님은 괜한 장난이겠거니 하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글쎄, 솔직히 너는 좀 힘들어 보여. 남편도 좀 무뚝뚝하고 네가 고생이 많지. 그 말이 끝난 뒤 친구는 웃지도 않았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미정님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지 하나의 관계가 멀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심이 아무리 좋아도 상대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실을 꺼낸다는 건 폭력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묻는다고 해서 그 말이 듣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닙니다. 그냥 확인받고 싶은 겁니다. 위로받고 싶은 겁니다. 그 순간 여러분이 진심을 말하는 대신 입을 다물 수 있었다면 관계는 달라졌을 겁니다. 옛말의 충어는 귀에 거슬리나 행동을 바르게 하고 아첨은 귀에 즐겁지만 사람을 망친다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이 필요한 순간이 있고 침묵이 더 지혜로운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상대가 솔직한 생각을 묻는다고 해도 그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차라리 벙어리가 되세요. 여러분은 진심을 말하는 사람 이전에 사람의 마음을 읽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꼭 참고 넘어가야 할 순간에 대해 실제 사례를 통해 나눠보겠습니다. 이야기는 경기도 고양시에 사는 김용식님의 경험입니다. 용식님은 퇴직 후 동네 산악회 활동을 하며 평범하지만 만족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모임 회원 중 한 사람이 용식님에게 불쑥 물었습니다. 형님, 퇴직금 얼마나 받으셨어요? 처음엔 장난처럼 들렸지만 곧이어 요즘은 집도 있으시고 아이들도 잘 컸고 그럼 돈 걱정은 없으시겠네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 순간 용식님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은 썩 유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이 사람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질투심과 비교의식을 감추지 못한 거구나. 그날 이후 산악회 모임에서는 용식님에 대해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은퇴 자금이 많다더라. 아들이 대기업 다닌다더라.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은 용식님과의 거리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묻는다고 해서 다 말할 필요 없습니다. 질문 속엔 진심이 아니라 호기심과 시기심이 담겨 있을 수 있고 그 호기심을 채워준 대가는 늘 불필요한 평가와 오해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상황은 이것입니다. 재산, 자녀 사생활에 관한 질문엔 단호하게 말을 아끼세요. 상대는 여러분의 정보를 나누기 위한 대화가 아니라 비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의 의도는 당신의 안부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나은지 아닌지 그 판단을 위한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할수록 여러분은 판단당하고 평가당하고 의도하지 않은 소문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건 별거 아니야.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렇게 가볍고 유쾌하게 넘기는 연습이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순수한 대화라 생각해 말을 꺼냈다가 어느 순간 그 말이 왜곡되어 돌아와 뒤늦게 후회한 적. 그렇다면 오늘부터 꼭 기억하세요. 대답을 하지 않아도 인간관계는 충분히 유지됩니다. 하지만 잘못된 대답은 관계를 잃게 만듭니다. 침묵은 때때로 가장 단단한 울타리입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차라리 벙어리가 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상황에 대해 직장 내 인간관계 속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직장은 말로 인해 가장 쉽게 오해받고 또 가장 많이 후회하게 되는 곳입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사는 이현지님은 10년차 직장인입니다. 성실하고 조용한 성격의 그녀는 팀원들에게 신뢰를 받았고 상사에게도 별탈 없이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료가 지나가다가 불쑥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지 씨, 과장님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한 것 같지 않아요? 뭔 일 있는 거 아닐까요? 현지님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의 침묵이 어색했고 동료의 기대 어린 눈빛에 무심코 말을 꺼내고 말았습니다. 아, 며칠 전 과장님이 팀장님이랑 좀 크게 다퉜대요. 아마 그 일 때문 아닐까? 그 말을 한 지 이틀 뒤 사무실에는 과장님이 잘릴 수도 있다. 현지 씨가 내부 사정을 다 알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과장님은 누가 그런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더 이상 믿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회의 도중 현진님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그녀는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직장은 정보보다 침묵이 더 큰 신뢰를 주는 곳입니다. 누가 물어보더라도 확실히 본 것이 아니라면 절대로 자신이 아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말을 시작할 땐 늘 내가 그 말을 어디까지 책임질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나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직장 내에서 남의 사생활이나 조직 내 민감한 상황에 대해 절대 입을 열지 마세요. 상대가 묻는 건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 말을 자신의 무기로 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전한 말은 항상 원래보다 더 과장되고 왜곡되고 상황을 어지럽히는 도구로 쓰입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불필요한 진실은 때때로 가장 무서운 거짓보다 더 큰 피해를 남긴다. 직장은 신뢰로 유지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신뢰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입을 지킬 줄 아는 사람에게 모이는 법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말을 삼켜야만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가족 사이의 예민한 상황을 하나의 사연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네 번째, 말을 삼켜야만 관계를 살릴 수 있는 가족 간의 아주 미묘하고 예민한 순간을 하나의 사연을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남 진주에 사는 김선아님은 딸 부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롭기도 하고 손주를 돌보며 살아가는 일상이 참 따뜻하고 의미 있었기에 처음엔 참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사소한 일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퇴근하고 와서 손주 얼굴도 안 보고 방에 들어가는 날, 사위가 아무 말도 없이 밥만 먹고 휴대폰만 보는 날. 그럴 때마다 선아님은 가슴이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이 쌓였습니다. 어느 날 딸이 힘든 얼굴로 퇴근에 들어오자 선아님은 묻지도 않고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너는 애 보느라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하루 종일 우는 애 달래고 너희 밥까지 챙기는데 너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해. 그 말에 딸은 아무 말 없이 들어갔고 그날 이후 딸과 선아님은 며칠을 말없이 지냈습니다. 그 며칠 동안 선아님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그때 그 말까지 꺼내버렸을까? 한숨만 쉬고 그냥 따뜻한 차 한 잔 건넸으면 오히려 서로 기댈 수 있었을 텐데. 여러분, 가족은 내가 가장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사이지만 동시에 말 한마디로 가장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위험한 관계입니다. 그렇기에 감정이 북받친 그 순간에 입을 닫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정이 치솟은 순간 가족에게 쏟아내고 싶은 말은 차라리 삼키세요. 가족은 한번 멀어지면 되돌리는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말을 멈추는 침묵은 사랑 없는 무관심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상처를 줄까봐 조심하는 태도입니다. 한 어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간의 말은 덜해도 괜찮다. 대신 따뜻하게 보면 된다. 여러분, 가족이란 이유로 내 말이 다 용서될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가족에게도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잘 넘기면 우리는 다시 서로를 위로하고 다시 기대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섯 번째, 입을 꾹 다물어야 내 체면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우에 대해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난받고 억울한 상황에 처하면 무언가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를 몰라서 그래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반박조차 상대의 무기에 쓰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박철규님은 오랜 시간 한 직장에서 일해오며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같은 부서 후배가 자신을 험담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 과장님은 일은 잘하지만 속으로는 사람 무시해요. 말도 안 섞으려 하잖아요. 철규님은 속이 끓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 10번은 더 그 후배에게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따져 물을지 머릿속으로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정작 그 후배를 마주쳤을 때 철규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조용히 자기 할 일에 집중했습니다. 며칠 뒤 철규님의 상사가 불러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요즘 누구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다 드러났어요. 박 과장님은 역시 격이 다르네요. 괜히 제가 다 부끄럽더군요. 그제야 철규님은 알았습니다. 침묵이 모욕에 대한 가장 품위 있는 복수였다는 것을. 다섯 번째는 이것입니다. 억울하다고 모든 걸 해명하려 들지 마세요. 침묵이 오히려 여러분의 품격을 지켜줍니다. 말이 많으면 사람들은 진실보다 그 톤과 감정에 더 반응합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풀겠다고 내뱉은 말이 도리어 예민한 사람, 참을성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입을 다물면 바보인 줄 알겠지만 입을 열면 정말 바보라는 걸 증명하게 된다. 여러분, 말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책임은 전부 여러분의 몫이 됩니다. 세상이 억울할 땐 때로는 말로 맞서는 것보다 말없이 버티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강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6번째,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경계선을 사례와 함께 나누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말 한마디가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되고 평생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바로 누군가의 비밀이나 약점을 감정에 휘둘려 꺼내는 순간입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오민지님은 30대 후반의 직장인이자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과거의 아픈 가족사를 몇몇 친한 동료에게 비밀로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나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외할머니 손에 컸거든. 그래서 결혼 생각이 좀 달라. 그 말은 당시 함께 야근하던 동료들과 진심을 나누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중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동료가 며칠 뒤 다른 부서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걔는 좀 다르잖아. 집안도 복잡하고 그래서인지 말이야. 그 말이 민지님 귀에 들어간 건 며칠 뒤였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겉으로 웃었지만 그날 이후 사람들을 더 이상 온전히 믿지 않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6번째는 이것입니다. 누군가의 약점이나 고백한 비밀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마세요. 설령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 사람의 아픔을 공격도구로 사용하는 순간 여러분은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은 반드시 다른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말의 무게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입 밖으로 나간 순간 그 말은 화살처럼 날아가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감정에도 그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지키는 사람만이 진짜 어른이고 진짜 품위 있는 사람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과 지켜선 안 될 것을 구분하고 스스로의 입을 스스로 제어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금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이 악물고 참아야 하는 6가지. 첫째, 솔직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상대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차라리 침묵하세요. 둘째, 재산이나 자녀 사생활에 대한 질문은 정보를 주지 마세요. 셋째, 직장 내 민감한 이야기엔 절대 입을 열지 마세요. 넷째, 가족과의 감정 충돌 중엔 말보다 침묵이 관계를 살립니다. 다섯째, 억울함이 치솟을 때 해명보다 침묵이 품위를 지킵니다. 여섯째, 누군가의 비밀과 약점은 절대 말해선 안 되는 선입니다. 여러분, 누가 묻는다고 다 대답할 필요 없습니다. 말을 한다고 진심이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 말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신뢰받고 더 깊이 기억됩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도 지켜야 할 말, 그리고 지켜야 할 침묵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하지 말았어야 했던 순간, 또는 말을 참아 다행이었던 순간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로 표현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머물 수 있는 말과 침묵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